안녕하세요. 인천 한노TV 공병수 노무사입니다. 이번 편은 부당해고 구제 신청 절차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해고를 다투기 위한 기관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법원이고 다른 하나는 노동위원회입니다. 주로 노동위원회가 해고를 구제받기 간이하고 비용도 저렴하기 때문에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구제 신청하는 절차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당해고 등 구제 신청서를 먼저 작성을 해야 되는데요. 부당해고 등 구제 신청서는 인터넷에서 먼저 법제처를 검색을 하십니다. 그 다음 법제처 사이트에 들어가셔서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을 입력을 하세요. 그럼 여기 별표 서식을 보시면요, 제3호에 부당해고 등 구제 신청서가 있습니다. 네, 그럼 부당해고 등 구제 신청서 서식을 이제 다운받아서 한글 파일로 열었습니다. 자, 신청일란에는 이제 본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사업장명, 근무부서 등 이런 것들을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전화번호는요, 휴대폰 전화번호를 입력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노동위원회에서 문자가 상당히 많이 가고 전화가 많이 올 텐데 휴대폰 내용을 입력하는 게 보다 더 도움이 되겠죠. 해고 발생일은 이제 해고가 실제로 있었던 날을 의미합니다. 신청 취지는 이제 두 가지를 입력하셔야 되는데요. 먼저 이 사건 근로자에게 2020년 4월 8일 행한 해고는 부당 해고임을 인정한다. 이 사건 근로자를 즉시 원직 복귀시키고 해고 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 라는 판정을 구합니다. 네, 보통 이런 식으로 신청 취지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것과는 예외적으로 작성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청 이유를 작성을 잘 하시는 게 중요한데요. 적게는 10페이지, 많게는 한 100페이지까지도 이제 작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상 별지로 작성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이 관할 기관을 확인을 하셔가지고 노동위원회에 넣으시면 되겠고요. 이체 자신이 관할 기관이 인천 서구인 경우에는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귀하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작성된 이제 부당해고 등 구제 신청서를 팩스라든지 아니면 우편으로 노동위원회에 접수를 할 수도 있는데요. 접수를 하시면은 노동위원회에서 이제 문자가 도착할 겁니다. 그리고 노동위원회에 서류를 접수하고 나면 며칠 뒤에 심판사건 안내문이 이제 도착을 할 겁니다. 자, 심판사건 안내문은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이유서를 작성해서 이제 보내셔야 합니다. 이유서는 해고가 부당한지 아닌지를 판가름하는 가장 중요한 서면이기 때문에 한두 장으로는 작성할 수가 없습니다. 이유서는 대략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이유서는 횟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번 쓸 수도 있습니다. 전 이유서를 6번까지 내신 분도 본 적이 있습니다. 이유서를 썼으면 그 다음에 이제 답변서가 도착합니다. 답변서는 사용자가 왜 해고를 했는지에 대한 답변을 한 것을 의미합니다. 답변서에는 취업규칙이라든지 단체협약 혹은 이제 근로계약서 등 다양한 증빙 자료가 첨부돼서 도착할 겁니다. 여기서도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사측에서 조사관이 요구하는 자료들을 제출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유서를 작성할 때 상대방이 증거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즉, 첫 번째 이유서는 상대방이 왜 해고를 했는지 정리해서 보내달라는 취지로 쓰는 걸 추천드리고요.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서 두 번째 이유서를 작성하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유서랑 답변서가 오고 갑니다. 그리고 이제 신문회의가 개최가 됩니다. 신문회의는 재판정처럼 생긴 곳에서 열리게 됩니다. 예컨대 제가 신문회의 장소를 한번 보여드리자면요, 신문회의 심판정은 대략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가운데 세 분이 공익위원이고요. 이분들이 이제 사건의 당부당을 판단하는데 핵심적인 분들입니다. 그리고 여기 왼쪽에 계신 분이 근로자위원이고, 그리고 오른쪽에 계신 분이 사용자위원입니다. 근로자위원은 주로 이제 근로자 쪽을 옹호해 주시는 분이고요. 사용자위원은 사용자를 옹호해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일 왼쪽에 있는 이 자리에는 조사관이 앉게 됩니다. 그리고 제일 오른쪽에 있는 여기에는 증인이 있는 경우에 앉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여기 제일 아래쪽 왼쪽에 있는 자리는 근로자가 앉고요. 그리고 아래쪽 오른쪽에 있는 자리에는 사용자가 앉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신문회의는 대략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결과는 그날 8시에 나옵니다. 사건이 종결된 경우에는 문자로 우선 통보가 갑니다. 내용으로는 구제 신청을 인정, 기각 혹은 각하한다 이런 식으로 옵니다. 그런데 이제 노동위원회에서 화해할 가능성이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화해 기간을 별도로 부여하기도 합니다. 기간은 대략 일주일이고요. 그 기간 동안 화해가 성립하는 경우도 실제로 있습니다. 판정서는 이제 30일 내로 발송이 되는데요. 판정 주문과 신청 취지, 이유로 나눠집니다. 특히 이유를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만일 내 이유가 타당한데 기각 판정이 나왔다는 생각이 들면은 판정서를 읽어보시고 10일 내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앙노동위원회에 가게 되면 앞서서 설명드린 과정이 다시 비슷하게 반복됩니다. 재심 이유서랑 그리고 재심 답변서를 작성하게 되고요. 중앙노동위원회에서 판정이 나오면은 다시 사측이라든지 노측은 법원을 통해서 다툴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유의할 사항 몇 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혹 이유서나 답변서를 언제까지 제출해야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조사관이 제출해 달라는 날짜를 도과해서 이유서라든지 답변서를 제출했다 하더라도 받아주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늦게 제출할수록 조사관의 조사 보고서에 그 내용이 첨부가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조사관이 언제까지 보내달라 그 날짜에 맞춰서 보내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판정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공익위원분들이신데 이분들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이 바로 조사관입니다. 조사관은 이유서나 답변서 그리고 전화 통화 등을 통해서 사실 조사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조사관이 사건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중요합니다. 조사관이 작성한 조사 보고서를 보고 위원들이 사건의 당부당을 판단하기 때문이죠. 결국 내가 서면으로 작성한 내용이 얼마나 받아들였냐에 따라서 판정 결과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당해고 구제 신청 절차에 대해서 알려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사용자가 징계를 했을 때 어떤 원칙에 의해서 징계권을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